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와 상맛은 이재룡입니다. 아니, 오늘은 분재 전문가라고 합시다. 네, 분재 전문가. 분재? 네. 아르케나 하네요, 그냥. 자, 오늘 주제가 화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한테 지금 두 개의 중고 화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감독님, 예? 이 중고 화분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사각이 크고, 네. 하나는 사각이 아니고 좀 모양이 이랬는데, 좀 ጭ고 그러네. 아, 그래요? 크고 작고? 자, 그것이 1차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차는요? 2차는 한쪽은 흑 색깔이 깔끔한데, 중고래도. 예, 한쪽은 허옇게, 조금만 더 들려보세요. 허연 게 예, 화분에 묻어가지고, 예. 그거 왜 화분을 안 닦고 그래요? 이게 닦으면 닦아질까요? 닦아봐요. 그 밑에가 허연디? 닦아집니까? 안 닦아지네? 그러면 이 화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분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겠지? 있을 리가 없다? 예. 예. 목숨 걸어요? 아, 그치. 예, 목숨까지 건다. 자, 지금부터 이제 걸려들었습니다. 뭐가 걸려들어? 자, 이 화분은 똑같은 중고 화분이거든요. 근데 이 화분은 극히 정상적인 중고 화분이에요. 재활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사용을 해도. 근데 이 화분은 이 백화 현상이 일어났죠? 하얗게. 그럼 왜 이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 화분은 이제 이 화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부감독님 목숨은 제 거죠. 써도 돼. 써도 돼요? 자, 써도 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째서 이런 현상이 왔는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죠. 그렇지. 요게 이런 화분이 대량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새 화분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점차 경과하면서 이렇게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분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과천 그 분재원 단지였어요. 왜 그랬는지 과천 경마장에서 그 말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 겨울에 관리하기 위해서 눈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갖다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염화 나트륨을 뿌렸어요. 이것이 지하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 지하 수맥이 어디로 갔는 거니? 과천 화해단지로 넘어갔죠. 그래갖고 그 지하수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 화분에 이렇게 백화 현상이 온 거예요. 그 물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염화 나트륨에서 염화는 없고 나트륨 성분이 여기에 전부 엉겨붙은 거예요. 나트륨은 잔존물입니다. 근데 요 화분을 우리가 유색분하고 무색분을 갖다가 나누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 유색분하고 무색분의 차이는? 일단은 유색분은 이게 유약을 칠했기 때문에 이게 침투라 그래야 될까? 뭐 이런 게 잘 안 되고. 공기하고 이렇게 순환이 안 되죠. 요것은 조금 없지만 우리 장독 마냥 뭐 이런 숨쉬는 분이라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주로 송백류한테 쓴단 말이죠. 그렇죠. 잎사귀가 사시사철 달고 있는 나무들 종류로 많이 쓰지. 그런데 이렇게 백화 현상이 지금 좀 이건 중간 정도 온 거거든요. 이렇게 백화 현상이 오면은 뭔 일이 일어나는 거니? 첫 번째로는 이 화분의 그 숨구멍 있잖아요. 막혀? 이게 전부 막힙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니? 요로결석하고 비슷한데 겪어봤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민폐를 끼쳤는지. 그러지. 그걸 몰랐으니까 민폐 끼친 거고. 거기다 오해까지 불러일으켜가지고. 나 그거 몰라가지고 처음에 엠브러스 2번이나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병원에서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요로결석처럼 여기가 이 구멍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숨쉬는 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 그럼 거꾸로. 저 염화나트륨, 소금기라려면 물에다가 한참 담궈 놓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문제는 그러죠. 나트륨인데 이것이 이제 물에다가 놓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두면은
되게 이게 빼바로 네. 문지르거나 네. 이게 강한 솔로 해갖고 문질러갖고 씻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분이 깔끔해졌다고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겉은 깔끔해졌지만은 분 구멍하고 구멍 사이는 전부 다 메꿔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에다 놓으면 녹지 않을까? 녹아 나오죠. 그 녹아 나온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또 화분으로 또 들어가? 아니요, 나무 뿌리에 접착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과천에 있는 나무들 수세가 왕창 떨어지고 군데군데 죽어가는 나무들도 많았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뭐였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마 제가 확실히는 알지만 그때 소송을 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천 경마장, 그 경마장을 상대로.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고 오염으로 인해서 분들이 이렇게 됐고 요 안에 심어진 나무들은 그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 성분들이 녹아 나오면서 나무 뿌리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악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무색분의 특징상 이제 요런 것들은 소나무 같은 거 뿌리는, 소나무 같은 걸 여기다 심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제대로 된 그 분의 역할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뿌리 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어차피 보니까, 얼핏 보니까 중국산 같기도 하고, 일본산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지금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비싼 그렇죠. 것들은. 좋은 나무들은 또 이렇게 심을 때는. 그러면은, 이 분 자체도 이제 좀 보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열심히 닦아도 그 다음에 잘안 기능도 떨어지고, 가치도 상실하고. 예. 그 다음에 나무를 이제 심으려고 하니까 왠지 좀 꺼림칙해지죠. 왜냐면 이 하얀 성분들이 녹아 나오면서 뿌리한테 영향을 줄 건데. 그래서 이 나무는, 이 화분은 이제 앞으로, 과천에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근데 과천 위에도 이렇게 물이 안 좋은 데 있잖아요. 수질이 안 좋은데, 그런 데서 쓰는 분들한테 쓰는 그 화분에 이런 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하수가 안 좋으면.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늘었어요. 뭐요? 여기에다가 마이크로 스타트, 구스타트, 요 증상이 이제 앞으로 2, 3년 후면은 요런 화분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될 겁니다. 만들어질 겁니다. 아, 또 거기서도 또 그렇게 나오고. 그 암모늄이라고 하는 것이 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학 거름을 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얀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된 영상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마이크로 스타트, 구스타트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밭거름으로 쓸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이후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마이크로 스타트, 구스타트 썼다가 나무 잎이 쏟아지고 그래서 얼른 거름을 치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밭에다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효과도 괜찮은데 분재로 쓰는 그 분재 거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분재에 오랫동안 쓸 경우에는 이런 백화 현상이 줘가지고 1, 2년 안에 나타난다. 그러면 누구나 사람들 그걸 안 쓰겠죠. 근데 또 좀 더 걸릴 수도 있잖아. 이게 1, 2년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근데 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일단은 쓰고 보는 거잖아요. 저렴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서히 이제 나무가 시들어가고 어쩌고 할 때쯤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우리 액비를 쓸 때 문제가 생기면은 액비 가격이 아니고 나무 가격을 보상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뭐였는 거니?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는 거름에 대해서 더 이상 손 떼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고심 끝에 좋다. 어차피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마이크로 스타트, 구스타트 쓸 때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제조회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책임을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확신을 가졌다라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써봤더니 나무 잎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나무 가액 최종 거래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그러면. 근데 그 말은 정작 안 해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물론, 이 거름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자꾸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스타트, 구스타트 거름 효과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화학 거름이 포함됐다라는 거고, 그것이 장기간 사용되면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걸 밭에서 사용했을 경우는 밭에서 사용하는 목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런 건가? 예를 들어서 요소비료나 뭐 밭 같은 데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밭에서 쓰더라도 좋은데 요소비료나 이런 거는 분에다가 안 올려놓으니까. 안 올려놓죠. 왜 그러는 거냐? 농도가 있고 농도를 조금 우리 액비는 조금 진하게 줘도 괜찮고 묽게 줘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화학 거름이 들어있는 것은 조금만 진하게 주면은 금방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이제 그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떠나서. 근데 이런 현상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써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까지는 물의 문제였고, 이미 화학 비료를 화분에다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60, 70년대에 결론이 난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다시 복고풍으로 끌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그거로 비교를 하던데, 그 거름들 일체 화학 거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이제 비교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액비 쓰면은 마디 사이가 길어져서 나무를 망치게 된다. 그러면 1년에 10cm만 컸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니요, 5cm만 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나무 지금 30년 우리 분에서 배양한 나무들 많잖아요. 그러면 1년에 5cm를 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10년이면은 50cm죠. 30년이면은 1.5m죠. 우리 나무들 전부 지금 다 1.5m 넘죠. 그 말이 되는 이야기로 흠을 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 나무를 만드는 적용법이 있고, 사실 나무 가지가 나오고 나면은 그 자그마하게 붙는 눈이 있잖아요. 소품은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마디사이 길어진 놈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액비를 그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분재를 알면은, 소품을 만드는 원리를 알면은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거든요.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 실력대로, 자기가 본 것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소품을 만드는데 누가 마디사이 길게 남겨놓습니까? 그 작게 남겨놓지. 그 말대로 하면 우리 나무들은 전부 지금 1m, 2m, 3m 해야 돼. 다 정원수 다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진짜 떼돈 벌었겠네. 아니, 근데 정원수가도 비싼데. 거름 안 주는 것도 어차피 도장지가 있어가지고 길어지는 거 아닌가? 안 자르면 계속 길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 이제 나무가 자체가 망가져 버리니까. 근데 우리 분재수 다 그 사이즈에 맞게 나무 틀 형태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흠잡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분재 만드는 거 참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쉽게도 그분이 예술 액비 이렇게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공개했던 방법이 정확하게 제가 20년 전에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20년 전까지 그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방법을 서서히 바꿨죠. 방법을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하우를 공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액비 만드는 방법 널려 있는데, 맞아요. 깨무고, 어떤 사람은 커피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커피도 사람도 만들고, 커피 찌꺼기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바나나 껍질로도 만들고, 105만 것 가지고 다 만들어요. 예, 만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물을 갖다 또 10배로 하니까 물이나 다름없다. 그 물이나 다름없는 나무가 그렇게 나무를 굵게 미치게 만든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앞뒤가. 그러면서 마이크로 스타트, 구스타트 다 효과 있다. 효과 있어요. 땅에다 사용할 경우에는 효과 있으니까 정부에서 인증 거쳐서 해준 거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텃밭이나 이런 데 쓰라고 그러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은 그 화학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용으로 그 사람들이 원래 분재로 쓸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분재용이다라고 해서 따로 개발을 했겠죠. 또 그 용도에도 분재용으로 기록을 했겠죠. 그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분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구스타는 뭐 어디에 사용하라고 해야 이게 정확하게? 텃밭. 텃밭? 네. 전원주택 텃밭. 그 다음에 뭐 과수원. 그럼 실생활을 키우는 뭐 밭에다 심어놓은 거는 뿌려도 되겠네, 거기는. 그렇죠. 네? 거기는 일단 땅이 넓고 네. 이 분한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에다 사용할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게 100% 화학거름도 아니고 25% 화학거름이잖아요. 네. 나머지 75%는 유기질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유기질이 화학거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용할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땅에도 산성화 시키지를 않고. 근데 이게 화분에서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사에서, 제조회사에서 이게 분재용으로도 써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럼 그것도 분재용이라고, 분재용 거름이라고 써야죠. 사용 용도에다가? 네, 사용 용도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만약에 분재로 사용할 거에 문제가 생기면은 본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 쿠스타트나 마이크로 스타트를 갖다 사용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면은 판매한 당신이 책임을 질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왜 그걸 책임을 지느냐. 만드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만드는 회사에서 분재용으로 쓰라고 안 했다는데? 손님이 어찌 하라고? 전화해봤으니까. 아, 그래요? 네, 전화 다 해봤죠. 그리고 그분들은 제 영상이 나오고 나서 저한테 항의 전화나 뭐 이런 전화를 단 한 통도 해오질 않았어요. 아, 구스타트를 분재용으로다가 거름 좀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네, 했는데 마이크로 스타트를. 거기에서는 회사에서는 아무런 이의 얘기가 없었다. 그러죠. 왜냐면 나는 원래 만들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걸 갖다가 화분에다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액비 성분 표시를 갖다가 공개를 안 했다라고 해서 우리 액비 효과 날아갑니까? 그건 아니지. 계속 기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몇천 주가 지금 사는데. 네. 나무, 예술표 세지소사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많은 나무들 다 건강하고 싱싱하고,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부감독님이나 우리 대둔사님이나 예술에서 사용하는 화분, 오랫동안 처음부터 사용했던 화분에 백화현상 온 거 있습니까? 없이요. 이거 몇 개 있기는 있어요.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사들은 들어온 거. 들어온 것 중에서 몇 개 있기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에 사용하던 거 사가지고 했던 것은 이렇게 허옇게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지. 없습니다. 왜? 천연거름이니까. 천연거름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 액비가 또 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많이 사용해봤고 이미 30년 이상 이게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택에 사용해봤고 그 효과 다 입증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래서 그 음식에서 영양성분 비교표, 분석표 이거 굳이 안 해도 우리는 맛있으면 가서 먹는 거잖아. 그렇지. 굳이 그걸 꼭 알아야만 그걸 먹는 건 아니죠. 저는 그 주의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또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예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른 데서는 죽어가던 나무도 예술에 오면 살아나잖아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일단 예술표 액비로 힘을 받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술식 분갈이로 페토 다 털어줘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쉽게 분재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말해서 본인은 그 포장비도 안 나온다. 3-4천 원 남는다. 근데 사실 마이크로 스타트 파는 데 많거든요. 추천을 해주면 추천을 하는 데서 끝나야지. 그러잖아요. 그 몇 푼 남지도 않은데 왜 본인이 장사를 해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아마추어였다라고 그러면은 그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름 써보니까 좋다라고 하면은 객관성도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로 스타트나 그 스타트로 해가지고 액비 만드는 거 자체 안 돼요. 이 덩이 걸음을 올려놓은 거 다시 이제 본인이 액비 좋다라고 해서 본인도 열심히 액비 만들다 실패. 거기다 한약 걸음 넣고 끓이기도 하고 소금도 넣고 뭣도 그래갖고 온갖 방법 다 동원했다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포기 선언을 했잖아요.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액비가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액비가 가능성이 있고 사용하기 편하고 효과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직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액비를 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밥 먹으면 24시간 안에 효과 나타나잖아요. 소화돼서. 그러죠? 그래서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액비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전반을 거쳐서 이해하기에 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화학 거름이 포함되어 있는 25% 포함되어 있는 그 거름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천연 유기질 거름이니 친환경 인증을 거친 거름이냐고 몇 번 댓글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학 거름인지 모르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심지어 그 분재 프로 전문가조차도 그거 화학 거름이었어요? 라고 나한테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그게 한순간 실수였다고. 실수는 딱 한 번이죠. 두 번, 세 번 실수, 그것이 되풀이되면은 그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속였든가 몰랐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다 했던가. 어떤 욕심에 가려서 진실을 갖다가 본인이 흐려놓고 진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고요? 진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품고 있는 의혹부터 확실하게 밝혀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화분 앞으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이 분재원에서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돗물을 못 쓰거든요. 그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게 되는데, 지하수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진짜 애먹어가지고 그 지하수 안 받고 한쪽에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 받아갖고 빗물통에 물 하는 걸로 물 주고 진짜 힘들게도 물 주는 분들 많더라고, 의로. 예? 근데 이걸 갖다 일부러 여기다가 돈 들여가면서 만들겠답니다. 화학거름으로. 근데 여기 백화현상 되는 게, 그 우리나라에 그 석회 성분이 들어있는 물이 있잖아요, 지하에서. 그것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을 그런 거 쓰면 그것도 나무에 안 좋다고는 하던데. 그러니까 석회, 거기에도 석회 성분 자체도 있지만, 석회는 석회가 물이 녹잖아요. 물에 녹으면서 석회석에도 화학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이 녹아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분은 겉을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이미 숨구멍들을 다 막았기 때문에 이 기능 면에서는 떨어지죠. 기능 면에서는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녹아 나오면서 또 뿌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분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엉터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되게 지하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화학 거름을 쓰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 거름 쓰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화분에 이 정도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은 나무에는 그 물관부라든가 이런 거 다 흡수되면서 얼마나 많이 켜켜이 쌓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식물의 성장을 저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천에 있는 화훼단지의 식물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체력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단소송하겠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 키우시는 분들 잘못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자, 이런 중고 화분. 혹시라도 나오시면은 이건 구입하시는 화분 아닙니다. 부감독님도 혹시 아셨었어요? 이렇게 백화현상 오는 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문제까지는 모르겠고. 결론 맺읍시다. 부감독님 목숨 누구 겁니까? 그게 뭔 소리야? 아까 목숨 걸었잖아요.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사용해도 된다니까? 사용해도 돼요? 왜 나무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 됐습니다. 나무 목숨보다 본인 목숨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뭘 맞추기는. 자, 이상 예술 분재원 상무슨 이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